어제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주택 마당을 비추던 CCTV가 굉음을 내며 크게 흔들립니다. 마당에 앉아 작업을 하던 주민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재난 문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느닷없이요. 막 쾅 소리가 나갖고 무서워서 저는 저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진이 발생한 시간 이미 등교한 학생들의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지진에 놀란 학생 몇 명이 학교로 들어오려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곧이어 전교생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좀 우왕좌왕하고 이제 당황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진정을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지진은 물론 이후에 있을 여진에 대비했습니다. 여진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혹시 그렇게 여진이 있을 때는 그 책상 밑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의 농가와 축사에선 축사에 있던 수십여 마리의 젖소가 진동을 느끼고 일제히 일어나는 등 다소 혼란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 상황이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움직이고 나서 전체가 일어나. 애들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건 한동안 있었어요. 큰 지진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막 우당탕탕 그랬어. 그 천둥하는 것 같이 그냥 놀랬지요.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처음이요.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선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주택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고벽이 금이 갔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와 계암사 등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국가유산 6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가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논의와 결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의사들에게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40개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대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겁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연계된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앞두고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병원 앞에서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 생명과 불법 종공이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가치입니까? 집단 휴진으로 중증 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중증 환자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역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돼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다만 연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금의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으로 한국과의 금리차 역시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됩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바지만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세 차례 내릴 거라는 기존 전망을 한 차례 인하로 대폭 축소한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올해 7월과 9월, 11월, 12월 4차례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왔지만 오늘 발표에 따라 연말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래는 알 수 없다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one brings to this or takes away from it. It's actually just their forecast and it's a combination of their forecast and their own reaction function.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기존 표현에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며 평가를 수정한 겁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실제 오늘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한 해 전보다 3.3% 오르며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오늘 발표된 금리 인하 전망치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발표를 두고 연준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과의 싸움에서 전환점을 맞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뒤늦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